큰일 날 뻔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잡아봐. 근데 여기서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가면 얼마로 갈 것 같아 이거? 선생님은 원래 이게 여기다 쓰는 게 맞거든? 여기다 쓰는 게 맞아. 마이너스 기호를 마이너스 또 여기다 쓰는 게 맞거든? 근데 여기다 쓰면은 더 샘플 센 거 난 헷갈리더라고. 난 살짝 올렸습니다 그냥 여기 살짝. 우극한 좌극한의 그 플러스 바에서 살짝 위에다 작게 쓸게 앞으로. 알아들어. 정식 기호는 옆에다 크게 써야 돼. 이거 fx 썼구나. 이거 얼마야? 또 리미트 x가 0 플러스 갈 때 fx 얼마일까? 상상력을 동원해봐. 여기 이쪽부터 할까? 0 플러스에서면은 0보다 조금 큰 이런 거 아니야? 이런데? 여기가 1이라고 치면 0.1도 아니고 0.01도 아니고 0.0000001 그런 느낌이지? 거기서 함수 값은 그래프에서 어디로 찍어야 돼? 저기 위에 아니야? 저기 위에? 그러니까 아까 화살표로 치게 되면 0에서 우극하는 이런 느낌이잖아. x축위에서 x값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어? 근데 끝없이 올라가잖아. 그럼 그거 뭐라고 써야 될까? 1000? 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아주 가까워 0에 가까우면서 0보다 큰 값은 이를테면 0.000001 그지? 근데 그거 분의 2잖아.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이거는 정정정정정정정 분의 1 분의 1이잖아. 이거는 1000000이잖아. 엄청 큰 값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0에 아주 가까운 값 분의 1 부호는 양수인데 아주 0에 가까운 값 분의 1은 엄청 큰 값이야. 응? 앞으로 이제 0에 아주 가까운 값 분의 1 이렇게 말하거든. 정확한 0은 아닌데 0에 아주 가까운 값 분의 1 양수로서 0 플러스 그렇게 그거는 엄청 큰 값인 거 맞겠지? 나중에 0분의 1꼴 그러면 이거는 막 0입니다. 이러면 답 안 나온다 이제. 0에 아주 가까운 값 분의 1은 0 아니야. 엄청 큰 값이야. 이해되지? 부는 양수로서 크잖아. 그지? 이렇게 엄청 값이 큰 양수의 값인데 이게 0이 하나씩 가까워진다는 말에서는 이 값이 크긴 한데 얼마큼 큰지 계속 커지잖아 이게. 그런 값을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알겠죠? 이거는 이제 양의 무한대라는 말이야. 여기다 따로 쓰겠습니다. 양의 무한대라는 말은 그럴까? 양수로서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는 말합니다. 상태. 이게 이 무한대라는 값은 무한대로 읽어. 무한대. 양의 무한대. 그냥 무한대 그러면 앞에 양의가 빠진 거야. 생략. 무한대라는 값은 양수로서 한없이 커지는 상태. 뭐 1억 또 아니고 1억에 1억 제곱 또 아니고 1억에 1억 제곱 막 0이 끝없이 있는 거야. 그럼 그 값은 상수겠어 아니겠어? 상수란 말은 일정 값이거든. 정확히 뭐 1억 1억 제곱 그건 상수인데 1억 1억 제곱도 더 크고 계속 커질 거니까 이건 상수가 아니야. 이거 상수가 아닙니다. 는 상수가 아니다. 따라서 무한대라는 값으로 향하는 값은 발산인 거야. 왜냐면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했잖아.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가 알파 이런 말 할 때 이 알파라는 값이 상수로서 가까워지는 거잖아. 상수 값을 가지면서 상수가 아닌 값 요거는 무한대는 상수가 아니야. 알겠죠? 뒤에다가 무한대라고 쓰긴 하는데 이것은 발산이다. 발산이고 정확히는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야.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오해하면 안 돼. 이거 계산했는데 무한대라고 쓰긴 하는데 유일하게 등호 쓰고 뭘 썼지만 이것은 수련 아니고 발산입니다. 그러면 x의 값이 음수 값을 띄면서 0에 하나씩 가까워진다라는 막 이런 느낌인 거니까 그래프 따라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 쭉 내려가잖아. 밑으로 뚝 꺼지잖아. 그 점의 함수 값은 얼마가 돼? 엄청 작겠죠. 음수이면서 절대값은 하나씩 커지겠지. 마이너스 1억에 1억 점 이런 느낌으로
그럼 뭐 따로 기호를 쓸까? 이런 것은 음의 무한대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런 기호를 배웁니다. 예. 영어로는 뭐 인피니트야, 인피니트. 무한대가 인피니트. 기호 얘기 안 했구나. 이거 아까 LIM이 원래 리미트입니다. 여기 맞춘 거야. 극한이라는 말이야, 수학에서 극한. 제일 중요한 걸 지금 했네. 아니 뭐 중요하잖아. 그런 기호를 쓰고 있는 거니까.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를 얼마라고 쓰겠어? 여기는 마이너스랑 플러스 있었죠? 우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고 좌극한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죠. 0에서 0에서 극한값은 이게 플러스 안 붙이고 마이너스 안 붙였을 때 어때? 서로 다른 곳으로 가잖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고 여기다 쓸 수도 없어. 무한대로 쓸 수도 없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쓸 수도 없잖아. 이거는 알겠죠? 자, 승희야, fx라는 이 함수는 x를 0에서 우극한값이 수렴하니 안 하니? x 0에서 우극한값이 존재해 안 해? 이 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무한대로 썼지만 이거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수렴이라는 말이고 상수로 가야만 존재하는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좌극한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쓰기만 하는 거야. 0에서 극한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거야. 찢어졌는데 서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치? 괜찮지? 여기서 특별한 것 두 가지 더 배울게. 자, 리미트 x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다가 상수가 왔잖아. 뭐 3, 아니면 0, 1 이런 게 왔잖아. 이 자리에도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 여기다 내가 fx 써볼게. 이 그래프에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은 얼마에 가까워질까 상상해봐. x가 양의 무한대라는 말은 x 집어넣는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 그래프 위의 점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어? 근데 그 점이 x축과 만나지도 않고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죠. 그럼 저 그래프의 꼬리라고 생각해봐. 꼬랑지. 그 꼬랑지의 함수값 얼마에 가까워지겠어? 당연히 점근선의 y좌표에 0에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내려올 건데. 그치? 0이라고 쓰는 거야 그냥. 이거는 수렴이다. 0으로 수렴. 그치? 그리고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이거는 뒤에 우극한 좌극한을 붙일 수가 없다. 무한대 플러스나 무한대 마이너스 관대가 이런 경우는 없어. 아까 어떤 상수 a로 갈 때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대해서 fx 올 때는 요 뒤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였잖아. 아까 우극한 좌극한 의미로 부여할 수 있는데 양의 무한대 갈 때는 그냥 무한대로 가는 것이지 무한대 우극한 좌극한이라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요 극한값이 0으로 있고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이거는. 그럼 비슷하게 이 그래프에서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 갈 때 fx를 뭐라고 쓰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는 거는 이제 부호는 음수인데 절대값 한없이 큰 거니까 저쪽이겠지. 이쪽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야. 향하는 그 점의 y값 여전히 0이겠죠? 거의 0 바로 밑에 점을 찍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리미트 밑에 x가 향하는 값이 일반적으로 a 아니면 뭐 a 플러스 아니면 a 마이너스도 되지만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 이것도 가능한 딱 5가지 형태야. 상수로 간다, 상수 우극한, 상수 좌극한, 아니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얘기를 더 해볼 거야. 7번, 8번은 너네가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법한 함수. 7번이 x제곱분의 1이었지? fx.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이걸 배우진 않았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그냥 점 찍기로 가봐. 점 몇 개 찍어봐. 이건 그냥 마음속으로 x분의 1을 제곱했다고 봐도 돼. 똑같잖아 이거. 이럴 때는 2를 넣었어. 2를 넣으면 몇 나와야 돼? 1을 넣으면 1 나와야지. 2를 넣으면
2를 넣으면 2분의 1을 제곱해서 4분의 1 나오겠지. 3을 넣으면 9분의 1 나오겠지.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역수 2의 제곱 4 나올 거 아니야 저 뒤에. 그래프가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가지 않겠어? 응? X축과 만나지도 않고 하나씩 다가갈 거 아니야? Y축 왼쪽은 어떨까? 우리 호람수 짝함수 얘기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그거 기억 안 나도 여기다가 2를 넣을 때나 마이너스를 넣을 때 결과가 다르겠어? 같겠죠. 1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제곱 똑같은데 그러니까 Y축에 대해 대칭인 형태가 나옵니다. 이 정도 찍고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겠죠. 이해돼? 어려운 말이 아니야. 생각해봐라. X제곱분의 1을 계산해서 찍었을 때 이거 0보다 크게 나와. 적어도 실수제곱분의 1인데 X축 밑으로는 안 그려질 거잖아 당연히. (8) 번도 그래프까지 그려놓고 할게. 8번은 fx가 내가 그냥 절대값 x분을 썼지만 얘는 x분의 1의 전체 절대값이랑 다르지 않아? 그잖아. 1이 절대값이 1이니까 전체 이렇게 씌워도 괜찮죠. 요거는 배운 거야. 그냥 전체 절대값은 안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절대값 취했다. 그 말은 x축보다 아래쪽 그래프 접 올린 거지. 배운 적 있어. 이 그래프는 먼저 x분의 1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그리겠죠. 그린 상태에서 이쪽은 절대 그냥 두시고 함수값이 즉 y값이 음수였던 부분들은 다 양수로 만들어서 찍으라 소리거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왔었는데 이 마이너스 1 말고 1에다 찍으라 그런 말이잖아. 올려라는 소리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저거 올라간 거니까 이쪽 부분만 맞지? 그러니까 개형은 거의 흡사하죠. 합동은 아니야. 비슷하게 그랬지만 x분의 1과 x제곱분의 1과 합동은 아니야. 개형만 비슷해.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럼 이 그래프에서 밑에 그냥 뭐 아까 좌우차로가 써놨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써. 여기서부터는 뭐 세 칸 큰 의미 없이 구분 없이 씁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fx는 얼마일까? 이 그래프에서 뒤에 뿔만 안 붙였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다 볼 거 아니야.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타고 쭉 올라갔잖아. 0보다 큰 값을 띄면서 다가가도 올라갔잖아. 뭐라고 쓰겠어? 양의 무한대라고 쓰겠죠. 양의 무한대는 발산입니다. 발산 수렴 아닙니다. 기호로 는 하고 무한대라고 쓰기만 하는 거야. 그치? 이 그래프에서 여기다가 내가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가 뭐냐고 그러면 그냥 보다시피 쭉 타고 내려가는데 0이 하나씩 가까워질 거 아니야. 정근선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이지. 마이너스 무한대 썼어도 0으로 가겠죠. 그치? 얘랑 다를까? 다 똑같겠지 그러면 안 봐도. 여기서도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fx 즉 절대값 x분의 1은 하늘로 쭉 올라가니까 당연히 양의 무한대 쓸 것이고 요거 맞게 그 외는 뭐 그냥 보면 되는데 무한대라는 기호의 뜻만 알면 6번하고 8번을 잘 비교해 봐야 돼. 6번은 0으로 다가갈 때 오른쪽에 다가갈 때 우극한에서는 양의 무한대로 쭉 올라가고 왼쪽 다가갈 때 음의 무한대로 뚝 떨어집니다.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극한값을 쓸 수가 없었죠. 지웠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값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였거든.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역시 존재하지 않긴 하지만 이 기호를 쓸 수 있다는 소리야. 이 정도면은 뭐 극한 그다음에 뭐 좌극한, 우극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기본은 한 것 같아. 네. 자,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책 읽어가면서 혹시 내가 빠뜨리는 부분 있으면 보충하면서 문제 풀이 들어갈게. 그리고 근데 수업을 열심히 하지만 그 개념 부분은 정독을 해놨고, 알겠지? 왜냐면 풍산자책의 어떤 매력 중에 하나가 책을 읽다 보면은 보통의 그 개념서들과 그 말투가 달라. 약간 니네한테 말 거는 느낌이고 막 되게 쉬운 표현으로 막 비유해가면서 막 말장난처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 미적분 특강의 뭐 수업 목표, 2달간의 목표는
배우고 나서 너네한테 RPM까지 다 풀기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미적 극한과 연속이나 미분 적분의 기본 개념을 알고 조금 쉬운 문제, 쉬운 유형서 정도로 풀 수 있는 정도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그 프린트를 준비한 거야. 그 프린트는 풍산자 유형 라이트인가 뭐 그래. 라이트센과 비스톡은 좀 더 쉬운 그렇게 준비될 것 같아.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안내 문자에 했지만 이 수업은 8주간 진행돼. 8주. 1월에 현재 이번 주까지 3주 남아 3주고 2월이 4주겠죠? 그다음에 3월 첫째 주까지 간다고 내가 써놨잖아. 그치? 3월달 넘어가면 사실 네 계약도 했겠지만 수업 시간을 낼 그 시간대가 만만치 않아. 내 시간을 내야 되니까 막 토요일날 10시부터 12시 하고 싶으면 또 다른 학원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급적 1, 2월에 이 한 주 수업은 어떻게든 메꾸고 싶은 거야. 알겠죠? 일주일 3번 하던가 해서. 알아들었지? 당장 다음 주 3번 할 거야. 그리고 설이 월화수거든? 설 때 뭐 그 월화 빠지는 거 있지? 그거는 채운다.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일주일에 4시간씩 정확히 8주 32시간은 채우겠다는 소리야. 알고 있고. 자, 그럼 가보자. 14주까지 됐고 이제 필수 3번에서 다음 북한을 조사하시오. 너네가 한번 접근해봐. 밑에 그래프 안 보고 스스로 한번 그래프 상상해가면서 해봐. 그리고 초반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조사를 하라는 의미로 문제를 낸 거다. 절대값 x 마이너스의 제곱분의 1. 이거는 이제 아까 내가 그 7, 8번 그래프를 안 그려줬다면 당황했지만 얘는 x 제곱분의 1 그래프 평행한 거야. 응? y는 x 제곱분의 1 그래프 가지고 평행한 거라고 두 칸. 이해되지? 그러니까 세로선 점근선이 원래 y축이었는데 두 칸 움직여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겠지? 맞지? 여기서 이제 2에서 북한을 보자. 2에서. 그럼 2 왼쪽에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쭉 올라가잖아. 뭐라고 써서 양행문대로 쓰는 겁니다. 대신에 극한값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또 나중에 극한값은 양행문대로 존재합니다. 수렴입니다.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야. 두 번째, 절대값 x-1분의 마이너스 1. 이거는 달라 보이지만 y는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 아까 배웠잖아. 이렇게 배웠잖아. 얘랑 비슷하다고 했잖아. 이런 느낌. 그렇다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이면 전체 뒤집어지겠지. 이렇게. 맞지? 그 뒤집어진 그래프를 오른쪽 한 칸 간 거지. x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그래프는 여기 이렇게 정을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이겠지. 이런 느낌. 이해되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하는 것 정도는 해야 되겠지. 니네가 이 내용 아니야. 고1 내용이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따라서 뒤에 1,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거 확인하시고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왼쪽에서 다가갈 때 둘 다 툭 꺼지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쓰겠죠.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은 2차 함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함수. 그치? 근데 여기 양의 무한대 붙었네? 양의 무한대면 쫙 오른쪽에 거 노란 넥인데 끝없이 가서 그래프 쭉 다 올라가겠지? 결과 양면문제 써야죠. 당연히. 그치? 밑에 유제는 집에 가서 해보도록 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 유제가 어렵거나 말거나 그런 것도 없어. 그 다음에 16쪽에서는 이제 좌극한 우극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좌극한 우극한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정리 한 번만 할게요. x는 a에서 함수
fx의 극한값 값을 우리가 기호로 리미트 x는 xa로 갈 때 fx라고 쓴단 말이야. 그치? 얘가 존재를 하려면은 이게 존재하기 위한 조건 할게.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번 좌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2번 우극한이 존재해줘야 돼. 우극한 값. 3번이 뭐겠어? 좌극한하고 우극한 같으면 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좌극한 리미트 x가 a의 왼쪽 갈 때 fx가 이게 존재를 해야 되고, 또 우극한 리미트 x가 a 오른쪽 갈 때 fx도 존재해야 돼. 값이 각각 있어야 되고 그 값이 똑같아야만 이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4하고 또 얘가 4가 될 때 그때만 이 값을 4라고 쓰겠다는 소리야. 그 말은 이게 4라고 알려져 버리면은 그 기호 안에 A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4라는 말인 거야. 이해하지? 이거 알려주고 4에서 A에서 극한을 구하래. 당연히 우극한 좌극한 다 산 겁니다.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FA가 있냐 없냐, 얘가 얼마냐 전혀 상관없어. 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 옆에 있는 두 점 가지고 있잖아. 붙어 있는 거. 그치? 이렇게 합시다. 자, 5번은 그래프 그려져 있으니까 이제 내가 빨리 읽으면서 6개 정확하게 한번 해봅니다. 너무 쉽죠? 연습해가지고 0에서의 좌극한 항상 극한을 푸는데 이 x가 얼마나 가는지도 일단 중요하겠지만 이 뒤에 뿔마가 있냐 없냐가 너무나 중요해. 선생님 제가 이거를 깜빡 잘 못 봐가지고 실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알겠죠? 자, 그럼 x가 0으로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x축에서 0을 찾는 거. 일단 0을 찾으시고 뒤에 마이너스니까 요 정도 늦겠구나, 이런 거 늦겠구나, 화살표를 좀 긋는 편이야. 이렇게 x가 늦게 되면 그래프에서는 요 점부터 해서 이렇게 순서로 늦는 거잖아. 이렇게 살짝 화살표를 그으시고 향하는 그 점의 y값 3이니까 3 쓰면 되는 거야. 혹은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라면 나의 관심은 0보다 작은데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야. 화살표 여기서부터 그었지. 보통 책에 이렇게 그었거든. 근데 이런 값 관심 전혀 없다. 0 코앞에 있는 요값 관심 있는 요값 처음부터. 그러니까 바로 왼쪽 거 쭉 올라가면 거의 3이야. 3 쓰면 되는 거야 사실. 알겠죠? 0에서 극한? 그럼 화살표로 그으면 이렇게 다가가니까 이렇게 다가가겠지. 근데 그 뭐 0이 0보다 좀 큰 거 딱 집어넣으면 거의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지? 그리고 우극한 좌극한의 값이 3, 3 똑같았지? 그럼 0에서 극한값도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냥 봐도 알잖아. 0으로 다가가는데 이렇게 해서 한 곳으로 모였고 향하는 그 점에 목적지가 같은 목적지로 하겠고, 그러면 그 점에 y값이 3이잖아. 그거 쓰는 거야. 그 다음 여기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있잖아. 그럼 이 x축에서 2를 찾겠죠?
E-는 이보다 좀 작은 값을 피면서 대입하겠다. 이렇게 간다. 향하는 점의 y값 0이다. 요 점에 x값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E-는 이보다 좀 작은 요 점을 딱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있는 거야. 알겠죠? 향하는 점의 y값. 이 오른쪽은 어때? 이 오른쪽은 이 틈이 나눴네. 이보다 좀 큰 것은 여기네 여기. 3이겠지? 화살표로 쓰면 이렇게 가겠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점을 향해서 갔잖아. 목적지가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 정도. 6번으로 몸 다시 한번 풀어봐. 6번. 시간 잘 간다. 영에서 좌극한 그렇게 올라가니까 향하는 점의 y값 1이겠죠? 그 다음에 0에서 우극한 똑같이 1이겠죠? 그 다음에 0에서 극한도 같으니까 1 쓰겠죠? 1에서 좌극한 1 보시고 1의 왼쪽서 간다. 이렇게 향할 거니까 향하는 점의 y값 0 쓰겠죠? 그 다음에 1에서 우극한 이렇게 넣을 거니까 이렇게 다가갈 거 아니야? 향하는 점의 y값 1로 쓰겠죠? 그 다음에 이 둘 같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그래프를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다음 챕터에서. 자, 그다음 7번에서는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는 한 부분이 나올 건데, 아까 가우스랑 유리함수 해봐서 7번 리미트 x가 2로 향할 때 x-2분의 1이 얼마냐? 이거는 그래프를 생각하면 정확히 x는 2가 점근선이잖아. 안 그래? x는 2가 점근선이야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k값 1이니까. 근데 2에서 물었지 않나? 딱 점근선에서 물어버리면은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가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거. 우극한은 양이 모는데 좌극한은 음이 모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치?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한 거니까. 리미트 x가 2로 향할 때 가우스 x. 어때? 아까 그 가우스 그래프를 상상했다면 2라는 정수에서 계단으로 탁 튀잖아. 여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식으로 굳이 계산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계산해보자. 리미트 x가 2에 마이너스 갈 때 가우스 x의 값은 이 말 안에 x는 2보다 조금 작은 거야. 엄청 작은 게 아니고 2보다 조금 작아. 그럼 이 x의 값을 뭐 2에서 0.01 정도 뺀 거로 해봐. 아니 1.999 이런 느낌으로. 999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당연히 1로 가겠지? 우극한 리미트 x가 2에 플러스 갈 때 f 가우스 x. 이건 여기다 2보다 조금 큰 거 넣을 거 아니야. 2.0001 이거 나오겠지. 다르잖아. 계단도 탁 튀니까 아까 그 그래프를 참고하면 돼. 그 다음에 2번 그래프. 자, 2번 그래프도 그 왼쪽 18쪽의 왼쪽에다가 그래프 하나만 또 배워보자. 별건 아닌데 fx가 뭐 절대값 x분의 x 이런 느낌. 이게 뒤집어져서 x분의 절대값 x 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 함수는 애초에 분모에 x가 들어가 있지. 그럼 x는 이 함수에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에서 x는 빠져 있겠지 당연히. 분모가 여기 x 값은 함수에서 정의역이 빠질 거니까.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x가 0이 아닐 때만 정의되는 거야. 이런 함수는. 그치? 그런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려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0 이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구분할 거니까 x가 0 이상이면 어떻게 돼? 0보다 클 때겠죠. 이상이 아니고. 0보다 크면 얘가 x가 나올 거 아니야. x분의 x는 1이겠지. x가 음수면 어떻게 돼? x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 x가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x분의 x는 마이너스 1이야 그냥. 아주 단순한 그래프야. 그러니까
x의 값이 양수면 약분돼서 1이고 x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x랑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고 그런 느낌인 거니까 그래프는 뭐 이렇게 1한번 찍 마이너스 1한번 찍 이거야. 그치? 그 그래프를 뭐 한 거야? 지금 아까 내가 안 그렸구나. 자, 3번, 2번은 리미트 x가 2로 향할 때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 x가 0일 때 불연속 나 1로 가고 마이너스로 가니까. 다시 한번 이 함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 분의 x라는 함수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우극한은 1로 자극한은 마이너스 1이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치? 이 그래프를 아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얘가 0인 x값인 2에서 얘가 0이 나오려면 x 2니까 2에서 끊어졌으니까 층이 나눴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식으로 이제 보이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좌극값부터 할게. 리미트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x가 2의 왼쪽 갈 때 이 값.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쓰겠지? 다시 또 계산할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리미트 밑에 붙은 이런 거 있잖아. 이 안에 x에 대한 결정적인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x가 2로 간다 이 말에는 x가 절대 2는 아닌 값을 띄면서란 말이 생략된 거야. 그렇잖아. x가 2가 아니면서 2 하나씩 가잖아. 그렇잖아. 아까 a로 갈 때 그랬잖아. x가 a는 아니면서 a에 하나씩 가까워진다. 이 말도 x가 2의 좌극한이라는 말은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겠어? 이쪽에 있는 그 x는 2보다 작은 거야. 이 말 안에 여기서 다루는 그 x는 2보다는 작다라는 말이 내재된 거란 소리야. 그럼 이 절대값 풀려버려 그냥. 그잖아. x랑 2 중에서 2가 크잖아. 이거 부호는 작은 수배 큰 수니까 음수일 거 아니야? 그지? 음수? 따라서 음수니까 부호가 풀려서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로 그냥 절대가 풀려버려. 그거 보면 x 마이너스겠지? 그럼 약분 딱딱 되면서 마이너스 1만 남겠죠. 다시 뜨면 리미트 x가 2의 왼쪽 할 때 약분돼서 마이너스 1만 남은 거야. 상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든지와 무관하게 그냥 마이너스로 튀어나온다. 알겠죠? 또 리미트 x가 2에 플러스 갈 때에 대해서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역시 리미트 x가 2 플러스 갈 때에 대해서 분자는 그대로 x 마이너스 2겠고 요 말 안에 x가 2보다는 큰 값을 가지면서라는 말이 내재된 거니까 x가 2보다 크다고 이거 플러스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약분되면 1인 거니까 값이 1이겠죠.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조사해서 그 값이 같냐를 봐야 되는데 보다시피 같지 않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주 나오는 어떤 식들은 그래프 모양을 딱 머릿속에 가지고 푸는 게 좋다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여기 넘어가고 밑에 8번 말로 할까? 1번 보자. 8-1번 x분의 1이 극한인데 x가 0으로 가고 있지. 절대가 없죠? 그럼 하나 위로 하나 외로 아래 내려가잖아. 0에서. 그러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 쓸 수도 없어. 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쓸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2번 x분의 절대값 x 0으로 갈 때. 그러면 이거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우극한은 몇이겠어? x 0 플러스 가면 x 0 플러스면 그 x는 양수일 거 아니야? 약분될 거 아니야. 그냥 x분의 x에서 1로 가겠지? 좌극한은 x가 0의 왼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 풀 때 마이너스 x를 빠져나올 거니까 x분의 마이너스 x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겠지? 알아듣지? 3번 가우스 x지? x가 향하는 곳이 0 정수지? 그럼 없는 거야. 0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을 물었다면 각각은 있겠지? 예. 그 다음에 19쪽 보자. 자, 함수의 극한의 형제. 함수의 극한의
이렇게 그 박스 안에 정확히 4개씩 써 있거든. 그 4개씩은 앞으로 극한을 다뤄져 있어서 그냥 진리야, 진리. 참. 그냥 익히고 정확히 써야 돼. 그리고 뭐 그 증명 과정이 이 책에도 거의 없죠. 보통 증명 없이 그냥 사용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보면 됩니다. 뭐냐면 근데 전제 조건이 매우 중요해.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fx와 gx에 대해서 그 다음에 써 있는 그 두 가지씩은 뭐 형광펜으로 칠하는 해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 알파 베타 당연히 실수. 이게 뭐 알파다 베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응? 함수 fx와 gx가 x는 a 근처에서 fx 극한이 알파, gx 극한은 베타로 뭐 했다? 수렴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수렴했다. 수렴. 각각 수렴. A 근처에서 둘 다 모이고 있는 거야. 둘 다. A 근처에서는. 그래서 이 제목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지만 이 앞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수렴하는 함수야. 사실은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즉 F와 G가 모두 A에 수렴할 때만 하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부터 할 얘기들을 성립한다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발산할 때 성립했으면 그걸 포함해서 더 추가해서 썼을 거 아니냐? 굳이 4개 쓴 이유는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소리야. (1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알파로 갔잖아. 그 fx 앞에다가 k 하나 붙이면 k 상수 k배. fx가 a에서 수렴을 한다면 거기다 k배를 한 함수도 a에서 수렴을 할 것이고, 이 상수 k가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k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표현되더라는 소리고, 이 값을 우리가 앞에서 알파라고 했지? 알파 수렴한다. 결국 얘를 k 알파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좀 주고. 얘네 5시까지 혹시 어디 바로 가야 되는 사람 있냐? 얘들아. 하나만 보여주면, 이를테면 fx가 1에서 합시다. a로 할까요? a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야. fx 그래프가 뭔가 이런 느낌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y/fx. 또 gx 그래프도 비슷하게 여기다 할게 그냥. gx 여기다 할게 그냥. 자, gx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y는 gx. 여기가 베타라고 할게. 알겠지? 내가 요 y는 fx에다가 k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efx를 내가 그리려고 할게.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이렇게 0을 넣었을 때 이 값 나오는데, 이것을 2배가 찍을 거야. 여기다가 A의 왼쪽에서도 이 동그라미 자체도 이만큼의 2배가 찍을 거야. 여기다가 그 바로 왼쪽 점도 한 2배가 찍다가 몇 점이 찍겠지. 이게 뭔가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갈 거라 생각 들어? EFX 그래프가 나오는 모든 점의 Y값을 2배 튕겨서 찍는 거잖아. Y값 2배 튕긴 거니까. 요 점에서도 이 F입장에서 이만큼의 Y값인데 이 fx에 2배 가서 3배, 2배 가서 점을 찍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fx가 a 근처에서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했다면 2배를 해서도 극한값이 존재할 것이고, 그것이
요 알파의 2배에 해당하는 이 알파가 되겠다. 그런 말이야. 응? 알겠죠? 그 다음에 두 함수를 덧셈을 해도 됩니다. 2번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 fx 더하기 gx 더한 함수에 x, a에서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이게 각각의 극한값의 합으로 분리된다는 소리예요. 분배.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에다가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gx로 분리가 되더라 이런 말이야. 지금 써 있는 게 언제 fx가 a에서 수렴을 하고 g도 수렴을 할 때 똑같이 a에서 그때만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더라. 덧셈에 대해 되면은 뺄셈도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곱하기에 대해서 분배된다는 소리야.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이 곱한 함수의 극한이 요렇게 한번 분배가 돼가지고 분배될 때도 리미트가 통째로 분배되는 거야.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입니다. 굳이 여기 있는 알파벳을 쓰게 되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얘가 알파와 콜마의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지. 뭐 어려운 말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수렴할 때만큼은 또 분배가 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 극한값에다가 곱하기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해서 분배가 돼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파 곱하기 베타로 분배가 된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럴듯하지 않아? 그 다음 4번이 중요한데 4번은 정말 조심해야 돼. 4번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 요거를 분자의 극한, 분모의 극한으로 분배해서 나눗셈을 한 결과로 쓸 수가 있긴 하거든. 이 분자 쪽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대해서 fx, 분모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대해서 gx 이게 성립을 하긴 하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내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써줄게. gx를 x 마이너스 써줄게. x 마이너스. 그러면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 얼마야? 이거 다항함수지? 다항함수면은 1에서 극한값이 함수값과 똑같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1을 그냥 대입해서 2라고 써도 상관이 없지? 1 근처에서 연속이잖아. 직선이니까 1 근처에서 그지? 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역시 이게 gx니까 여기다 1을 넣어서 0이라고 할 수 있죠? 맞지? 그런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 fx를 한번 내가 써보니까 f는 x 플러스 1이고 g는 x 마이너스 1이야. 다시 한번 말한다. 이 두 함수는 x는 1에서 둘 다 각각 2, 0으로 수렴합니다. 맞지? 수렴하는 거야. 즉 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의 전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수렴이니까. 그지? 그런데 이 분수식을 정확히 내가 한번 놓고 해봤더니 이것은 x에 2를 넣으려고 봤더니 얘가 얼마가 돼버려? 2를 대입하면 0 돼버리죠. 0. 그치? 1을 넣으면 0 되잖아. 그리고 애초에 이 분모가 0일 수가 없지 않나? 0이 나올 수 없잖아. 이거 그래프 그리면 표준화해봐. x-1분의 2 플러스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1,1로 나오거든. k 값이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0을 넣으면 마이너스 밑에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는 1에서 극한값이 있어 없어? 없어. 없는 이유가 아니지.
그치? 존재하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분모의 값이 0으로는 안 가야 돼. 0으로. 그치? 그래서 이 나눗셈 꼴이 분모 따로 분자 따로 분배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분모의 값이 0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gx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만 그래. 아닐 때만. 여기서 말하는 이 베타가 0이 아니라고 그러겠지. 그때만 성립합니다. 엄청 그 OX 문제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이거 준 거야. FG가 각각 수렴이다. 둘 다 A의 수렴이다. 그리고 그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닌 것 찾아라 그랬는데 정확히 이렇게만 써놨거든. 그럴듯한데 틀린 거야. 왜? 이 분모가 이 gx 값이 0으로 가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야 맞다고. 즉 이 베타가 0이 아니란 단서가 있어야 맞다고. 덧셈 뺄셈 상수배 곱하기는 아무런 상관없어. 얘네가 0으로 가든 말든 다 성립하는데 나눗셈 할 때만 안 된다고. 왜? 0으로 나누는 게 불가능이라 그렇다고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19쪽의 그 박스의 그 4번의 맨 오른쪽에 단 베타가 0이 아니다. 그 말 너무너무 중요해. 이런 성질이 다음에 연속함수의 성질에서도 나오는데 그때도 분모가 0인 거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질들은 여기가 내가 대표적으로 A만 썼지만 X가 A 플러스 갈 때에 대해서도 성립을 합니다.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분배. 또 X가 무한대 갈 때에 대해서도 또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에 대해서도 이 네 가지 성질이 성립한다가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언제만? 둘 다 수렴할 때만. 그리고 19쪽에 그 밑에 가운데 지금 참고사항 있잖아. 그 참고사항이 둘 다 수렴할 때 말고 하나가 발산하고 하나가 수렴하고 이런 얘기 등등에 대한 그 OX 문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 거짓인 영재에 대해서 발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거든. 너희가 집에 가서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해. 나중에 아마 저쪽 연속할 때 이 뭐라고나 진입 판단 형태 나올 때 한번 몰아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시간상 패스. 9번하고 11번하고 끝날까 오늘? 9번하고 11번. 9번은 두 함수 f와 g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는 5로 수렴하고 있고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2fx 마이너스 3gx 이것도 4로 수렴하고 있다. 질문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이런 의미거든. 현재 5로 수렴하는 함수는 fx입니다. fx. 그러니까 요거는 수렴인 거죠. 5로. 얘는 5로 수렴하고 있는 거야. 얘만 보게 되면. g가 만약에 수렴한다고 치면 g의 극한을 써서 그냥 덧셈을 해야 되겠지. 아까 이렇게 쪼개진다고 했잖아. f의 극한이 5니까. 그러면 그 g가 수렴하는가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그렇지만 이 2f 빼기 3g란 이 함수는 4로 수렴하죠. g가 뭔지 모르지만 f의 2배 한 다음에 g의 3배 한 다음에 뺀 이 함수는 4로 수렴한다고 써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내가 g에 대해서는 수렴 발산을 아직 직접 알 수 없거든. 이 값이 수렴하는지 아직 잘 몰라. 그러나 얘가 수렴하는 거 알아. 그럴 때는 치환합니다. 치환. 가장 기본 방법은 치환이야. 치환.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hx라고 치환할게. 따로 쓰겠습니다. 자, hx를 2fx-3gx라고 치환을 했어. 그러면 이 식은 전체 한 방에 hx 거 아니야? 그럼 저 말은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두 번째 조건이 h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4로 수렴한다 그 말인 거잖아. 당연히 그렇지 않나? 너네가 이걸 치환할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막상 치환한다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정보는 fx의 극한이 5로 수렴하고 h의 극한이 4로 수렴하는 두 가지를 알고 있지? 나한테 물은 게 사실은 gx 극한 물은 거야. f를 수렴하니까. 그래서 내가 따로 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극한을 찾아볼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gx 극한 어떻게 구하냐? 빨리 할게. 이 치환식에서 이 치환식을 이 gx 입장에서 정리해봐. gx 입장에서 이 두 개 자리 바꾼 상태에서 넘어가 3gx가 2f 빼기 h일 거 아니야? 맞죠? 넘어간 다음에 3 나누면 g 나오지 않나? 따라서 얘랑 자리 바꿔서 2fx 마이너스 hx가 될 건데 그걸 3으로 나누면 남을 거 아니야? g가 이해돼? 이 g가 분명히 넘어가서 3으로 나눈 거니까 2f 빼기 h를 3으로 나눈 놈이 g거든. 맞지? 자 이때 보니까 f가 아까 수렴했는데 5로 h도 수렴했는데 다 수렴이잖아. 그러면 그대로 분리해서 처음이니까 한번 내가 친절하게 써볼게. 얘가 수렴하거든. 내가 그럼 2배 해도 수렴한 거고 h는 원래 수렴이라 써있고 3도 수렴하니까 이게 다 하나, 둘, 세 덩어리로 분배가 돼. 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차근차근 할게. 2f-h 3 이거 2fx-hx 이렇게 분자 따로 분배하고 밑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3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분모 분자를 분배한다. 아까 리미트 분자, 리미트 분모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 분자 쪽에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게다가 2가 상수니까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분자를 2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이렇게 쪼갤 수 있다.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분모를 그냥 3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f 자리에 f 극한 자리에 저 5가 들어가고 h 극한 자리에 저 4가 들어갈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요 식은 2 곱하기 f 극한 4 마이너스 h 극한 이게 뭐였구나 이거. h 극한 4 밑에는 3 이렇게 써서 3분의 6 해서 2로 처리가 된다. g 극한이 2가 됐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 식이 f가 5로 g가 2로 수렴하니까 이걸 또 분배해가지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5로 간다고 처음부터 써줬고 g 극한이 2로 수렴하는 걸 내가 확인했으니까 7로 쓸 수 있다. 뭐 그런 말이야. 열심히 지금 천천히 썼지만 잠깐 치환하고 나서 요 식을 gx 입장에서 한번 풀어본다고. 그 gx 극한을 잠깐 구해가지고 따로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푼다. 이렇게 보면 돼. 치환할 생각을 좀 하라는 소리야. 내가 쓴 풀이가 저 밑에 있는 그 참고에 있는 풀이 그 느낌이다. 그 다음에 11번 진입한다 문제. 여기 써있는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말이 함수 f와 g가 모두 각각 수렴할 때에 대해 성립한다고. 따라서 진입한다 문제는 이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 네 가지 그거는 일단 무조건 맞고 그 외의 내용은 기본으로 틀렸다를 의심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보고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자, 기억.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gx라는 이 빼남수가 극한값이 존재한대. 존재하면 편의상 알파로 쓸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대해서 fx 극한도 존재한대. 편의상 베타를 할게. 그때 질문은 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대해서 gx 극한이 존재하겠냐 이걸 묻는 거야.
어때? f 빼기 g의 극한이 존재를 해. f의 극한이 존재를 해. 그죠? 그러니까 이거 치환을 해서 가는 게 가장 무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식하고 요식을 덧셈 뺄셈 같은 거 해가지고 g를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얘가 수렴하고 수렴하잖아.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을 더한 것도 수렴해야 되고 여기서 얘를 뺀 것도 수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이를테면 F가 있고 F 있지 않냐? 그럼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gx란 요 식에서 f를 빼봐. 그럼 남는 게 뭐야? 얘만 남을 거 아니야. 이거 얼마로 가겠어? 요놈의 극한이 알파로 가고 요놈의 극한이 베타로 가니까 당연히 알파 빼기 베타로 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gx라는 그놈이 얘로 가잖아. 그럼 g는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가겠지. 그렇게 약식으로 그냥 뭐 만들어낼 덧셈 뺄셈 곱셈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응? 그게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야 잠깐만 요거 치환하자 hx라고.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바뀐다고.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hx의 극한이 얼마다? 알파란 소리지. 이제 h가 알파로 들어가는 거야. 모르는 게 뭐야? gx 극한. 그럼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요 gx를 이제 f하고 h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돼. 쳐다봐봐. 요 등식에서 g는 하고 정리해봐. g는 밑으로 썼지만 g는 하면 얘가 일로 가고 얘가 넘어갈 거 아니야. g는 f 빼기 h 아니야? 얘가 fx 빼기 hx야. 그렇게 좀 써줘. 얘가 존재하는가 그 얘기인데 f 존재한다며 극한값 여기 베타로 얘가 베타로 가고 h 극한은 알파로 가는 걸 아까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로 간다 이거야. 이해돼?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 갈 때에 대해서 fx가 0으로 가고 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 갈 때에 대해서 g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때 요거 이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 갈 때에 대해서 fx 곱하기 gx 요것이 0으로 가는가 확인해 보라는 얘기다. 이건 사실 다음 챕터까지 배우면은 더 와닿을 텐데 현재 fx는 0으로 수렴했죠. g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있고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 두 개를 약간 곱하는 느낌인 것 같긴 하거든. 그냥 0 곱하기 양의 무한대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사실 얘는 정확히 0이 아니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다. 이를테면 무한대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x분의 1 같은 그런 느낌이야. 여기다 무한대 엄청 큰 거 집어넣으면은 이를테면 1억 분의 1 이런 느낌이니까 정확한 0이 아니고 0에 가까워지는 값이야. 그래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 곱하기 양의 무한대는 0 곱하기라고 0 하면 안 된다. 이게 정확한 0이 아니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라고 이 값이. 그래서 반례를 들면 되는데 틀린 거야. 반례를 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fx를 자 예를 들어서 fx를 양의 무한대 갈 때 0으로 수렴하는 게 대표적으로 x분의 1이지.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분 1 나와서 0일 거 아니야. 유리함수 꼬랑지를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한대 갈 때 무한대로 가는 뭐 쉬운 함수 하나가 gx는 뭐 x 같은 거겠지. 예를 들어서 직선 쭉 올라가니까 양의 무한대 갈 거 아니야. 이때 그럼 여기서 f랑 곱해봐. 뭐 나와? 1 나오지? 응? x분의 1 곱하기 x니까 1 나오잖아. 이게 1이라는 얘기잖아. 1. 그러면 0이야? 1로 갈 수도 있죠. 심지어 f를 x 제곱분의 1로 두시고 f를 x 제곱분의 1로 두시고 gx는 x로 둬봐. x가 양의 무한대 가면 얘는 0으로 가거든. x가 양의 무한대 가면 얘는 양의 무한대 가니까 만족하거든. 두 개. 이럴 때는 이 둘 곱해버리면 x분의 1 나와. 이런 함수는 x가 양의 무한대 가게 되면
엄청 큰 수분의 1 그래서 얘는 0 나와. 이럴 때는 맞죠. 바꿔서 해볼까? fx가 x로 가고 gx가 x 제곱됐다고 생각해봐. 잠깐 거꾸로 썼다. 잘못 썼다. fx가 x분의 1 되고 gx를 x제곱 넣을게. 얘는 0으로 가고 있죠? x가 양이 무한대 가면 얘는 x가 양이 무한대 가면 무한대 가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야. 근데 이 둘 곱해봐. x 나오죠? x는 x가 양이 무한대로 갈 때 양이 무한대 갑니다. 그래서 그 꼴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fx는 현재 0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gx는 무한대로 가는데 이 둘을 곱했을 때 무한 엄청 큰 수와 엄청 작은 양수의 곱은 알지 못합니다. 이 형태만 가지고는 판단 불가. 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봐야 돼.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와. 나중에 부정형 그래. 부정형 형태가 답이 딱 뭐라고 정해지지 않다. 자, 디귿 마지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 이거 존재한다. 그래서 알파 할게.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얘네 이거 확인해봐. 지금 뭐 이렇게 알파 일단 쓰고 나서 이 상태에서 gx의 여기까지 존재하는가 확인해봐. 해설 안 보고 한번 해봐. 방법은 이 f랑 g를 곱하함수가 수렴한 때문에 항상 수렴하는 함수로서 표현을 하려고 드는 거지. 이거 치환하는 거야. hx라고. 아까 1번 한 것처럼. 그 방법이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또 부정할 수 없이 뭐랄까 명료한 해설이죠. 풀이. f 곱하기 g 부분을 hx라고 잠깐 치환했다면 이 두 번째 조건식은 hx의 극한이 베타라는 말로 이해가 되겠지? 따라서 f의 극한이 수렴하고 h의 극한이 수렴한다는 얘기야. 맞지? 수렴. 나는 g의 극한을 알고 싶은데 요 g는 항상 이 치환식에서 생각해봐요. 치환식에서 g가 뭔가 봐봐. 요 g니까 f로 나눈 거 아니야 h를. 따라서 여기서 얘는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g는 hx 나누기 fx로 일단 써지긴 합니다. 그거지? 그럼 얘가 존재하는가 얘기란 말이야 지금. 맞지? 얘가 존재할 거냐? 이게 분자 따로 분모 따로 분배.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잖아. 지금 여기 보면 수렴인데 이것이 존재할 거냐? 맞아? 아까 네 번째 분수꼴 분배되려면은 이 분모의 극한이 얘가 0이 아니란 단서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안 써있잖아. f가 수렴한다고 안 써있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고 안 써있지. 이거 내신 1등급 가르는 문제다. 저 낚시에 걸리면 2, 3등급 못 맞아. 1, 2등급 맞을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나 자주 나오는 낚시니까. 아직은 뭐 오늘 배우고 바로 한 거라 아직은 몇 번 더 걸려도 돼. 낚시에 시험 때는 걸리면 큰일 나. 오늘 여기까지만 했고 숙제는 22쪽까지를 좀 해오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약간 개념 얘기였고 다음 시간에 할 얘기들은 이제 주로 계산이야. 계산 시간 잘 가는 계산. 다음 시간까지 해서 극한을 끝낼 것이고 그 다음 시간은 연속도라고 갈 거야. 그리고 프린트는 숙제 어디까지 하면 좋겠냐? 프린트는 보통 그래프까지 배운 거라 프린트
포인트는 14쪽까지겠다. 14쪽.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 언제라고? 금요일 10시. 못 온 사람 없지? 이것 좀 일단.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